오늘은 33번부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Some people argue that there is a single logical consistency concept known as reading that can be neatly set apart from everything else people do with books.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set apart, neatly set apart, 그러니까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질 수 있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reading, 독서라는 거래. 그렇지? 그런 이런 독서라고 하는 게 자, 논리적으로 그죠? consistency concept known as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지속적인 개념으로서 논리적으로 지속적인 개념으로 알려진 자, 독서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몇몇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There is a single logical consistency concept. 하나의 단일하고 논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념이 있대. 뭐? known as reading. 독서라는 것으로 알려진 하나의 논리적이고 단일하며 지속 가능한 개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독서라는 건 뭐냐? 완전히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와 완전히 구분된 이 되겠죠? 완전히 구분되어질 수 있는 독서라고 하는 완전히 논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념으로서의 단 하나의 개념이 존재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 자, 별걸 다 고민을 하고 있죠. 독서가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는 글은 정말 보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이런 글이 다 나오네요. Is reading really that simple? 독서라는 게 그렇게 정말 단순한 거냐? most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서리법이라 그랬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독서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 독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여러분 단순한 친구는 주변으로부터 이 친구만을 딱 떼서 볼 수 있지만 단순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단순하지 않은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조차도 얘들아 경계가 딱 떨어진 이런 사각형은 금방 떼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비정형의 무언가인데 경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 친구를 나머지로부터 떼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해 아주 간단한 거라면 이 개념만 딱 떼서 판단이 가능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개념만 떼내는 게 사실상 좀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The most productive way to think about reading. 독서에 관련해갖고 생각하는 가장 생산적인 방식은 is that. 자, is as 뒤에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독서에 관련해서 가장 생산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해내는 것은 바로 얘랑 똑같더라 이 말이죠. 즉 독서라는 건 이 뒤에 내용과 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저 뒤에 내용 모르니까 여기 이제 읽어봐야 되겠지. Owing to family remembrance, as Ludwig Wittgenstein used the phrase without having in common a single defined trait. 자, 이 루드비히 위트겐스타인이 이 어구를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을 사용을 한 거야. 이 사람이 뭐라고 했었냐? 뭔가 하나의 단일화된 특성, 하나의 명백한 특성을, 그렇죠? 하나의 명백한 특성을 in common, 공통으로 having, 가지지 않은, 그렇죠? 이렇게 가지지 않은 채로 family remembrance, 그러니까 뭐 이거 뭐랄까요? 뭔가 이 가족의 유사성 같은 것들을, 그렇죠?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말이네요. 말이 엄청 복잡하네요. 자, 그러니까 독서라는 건 family remembrance, 가족 유사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가족 유사성이라는 게 있어. 가족 유사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자, 뭔가 가족 유사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럼 나는 책을 갖고 할 수 있는 다른 행위와 좀 비슷한가 이렇게 봤더니 단 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명백한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지 않는데 여기서 하나의 명백한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공통적인 특성이 없다는 뜻인 거야. 책을 가지고 하는 여러 행위 중에 독서와 그 성격이 겹치는 건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렇죠? 즉 책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텐데 이게 이런 이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독서하고 그 성격이 겹치는 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without having in common a single defined trait 하나의 명백한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지 않은 채로 이랬으니까 단 한 개의 명백한 특성조차 겹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책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독서는 나머지 행위들하고 공통된 특성이 존재하진 않아. 그쵸? 자, 하지만 얘가 어쨌든 이런 건 않지만 그런 가족 유사성.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뭘 한다라는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그쵸? 독서라는 형태도 뭔가와 묶이게 된다라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저 빈칸부터 해결을 하고 넘어가시면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직접적인 공통된 특성은 없어. 아주 명확히 딱 구별되는 다른 애들하고 완전히 공유하는 딱 개별 특성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가족 유사성이라는 게 존재해. 즉 비슷은 한데 완전히 겹치는 건 없어. 이런 뜻이니까 loosely related. 느슨하게 연결됐다라는 표현이 아주 딱 들어맞겠죠. 이건 이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a loosely related set of behaviors that belongs together. 자, 하나에 속해 있는 모두 함께 속해 있는 아주 느슨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이 바로 독서다 이 말이야. 책을 갖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하고요. 아주 느슨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독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글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이 다 있구나. 그죠? 그냥 책 읽는 거 다 독서 아닌가요? 근데 책 읽는 걸 갖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참. 네, 그쵸. 네, 그래요. 그냥 다 나랑 다르니까 그런가 보다 합시다, 우리도. Consequently, 결론적으로 it falls to distinguish reading from non-reading. 자, 독서와 독서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이러한 노력이 복수니까요. 어의 동사, 비동사 복수형 형태로 써줬죠. are destined to fail. 자, 실패로 귀결된답니다. 즉, 독서와 독서가 아닌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죄다 실패로 귀결이 되는데, 왜냐하면 there is no agreement on what qualifies as a reading in the first place. 맨 앞에 둘 수 있는 독서로서의 여러분 qualifies 뭔가 이렇게 질적인 혹은 자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무언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동의하는 바가 없대요. 즉 독서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누구나 다 동의할 만한 첫 번째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즉 읽기라고 하는 것, 독서라고 하는 것을 어떤 행위를 독서라는 것으로 부여할 것인가, 어떤 행위를 읽기라는 것으로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만한 이러한 자격 같은 것들을 맨 처음에 내세울 만한 자격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The more one tries to figure out where the border lies between reading and not reading, the more edge cases will be found to stretch the term's flexible boundary. 자, 그러니까 저기 뭘까요? 독서와 독서가 아닌 것 사이에서 독서와 독서가 아닌 것 사이에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the more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죠?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해진다니까 자, the more A, the more B 이렇게 나오면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B해진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독서와 독서가 아닌 것의 경계를 나누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the edge cases 자, 가장자리에 있는 케이스들이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좀 특이 케이스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특이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to stretch the terms of flexible boundary 이 유연한 경계를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나는 독서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독서라는 걸 정의를 하다 보니까 요런 케이스의 독서도 있더라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조사하니까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이 케이스, 이 케이스에 겹치는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범위가 확장돼 나가더라 이거야. 계속 엣지에 놓여 있는 어떠한 케이스들이 계속 발견됨에 따라 이 용어가 애초에 처음서부터 유연한 경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 경계조차도 점점 넓히는 형태가 되더라 이 말이죠. Thus, it is worth attempting to collect together these exceptional forms of reading into a single form, one highlighting the challenges faced by anyone wishing to establish the boundary where reading begins and ends. 자, 그러므로 야,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도 값어치가 있어요. 뭘 하는 게 값어치가 있느냐면 to collect together these exceptional forms of reading into a single form. 이렇게 예외적인 형상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외적인 형상의 read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외적인 형상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이게 막 바로 이렇게 막 이해가 되는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다양한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외적인을 여러분 예외적인으로 해석을 했는데 내가 이 예외적인이 딱 이렇게 바로 이해가 잘 안 돼. 그렇다면 여러분 예외가 많다는 뜻이니까 그냥 다양한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different를 다양한으로 해석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it이 가주어고 to collect가 진주어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가주어고 이 친구가 진주어임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시도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 시도하는 것조차 의미가 있대. 자, 여러분, 잠깐만요. worth attempting 가치가 있어요. 시도하는 거야. 이게 worth 다음에 attempt,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 to collect 모으는 것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갑시다. to collect together. 자, 이것들을 한데 모으려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독서라고 하는 것들을 into a single form. 하나의 토론 형태로 모으는 것이 그래서 collect A into B 이렇게 되겠죠. A를 B로 모으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모으는 것 자체로도 이미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죠? 시도해볼 만한 의미가 있다는 거야. One highlighting the challenges faced by anyone wishing to establish the boundary where reading begins and ends. 자, 이 독서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에 대해서 establish the boundary, boundary를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와 관련된 경계선을 정하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고, 그렇죠? 자, 이 누군가에 의해서 직면하게 된 어떠한 어려움을, 그렇죠? 하이라이팅, 조명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조명을 해보는 거, 요것도 괜찮은 거다 이 말이겠네. 그죠? 그러면 이 원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가 우리한테 이제 의미가 될 텐데, 자, 여러분요, 이 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을 하실 때 다시 말해 to collect together these exceptional forms of reading into a single form. 이 진주어 전체를 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 원은 생략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사구문 만들 때 주어가 겹치면 생략하잖아. 근데 지금 하이라이팅이 누가 봐도 지금 분사구문인데 얘 이 원을 살려놨다는 건 주어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 예외적인 다양한 형태들을 한 곳에 놓으려고 하는 것,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주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이 원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내용을 좀 좋게 좁혀보면 지금 이렇게 한데 모아놓는 것은 그 시도조차 값어치가 있는데 이게 이 어려움을 조명해 준대요.
그러면 이걸 한데 모아놓은 그 포럼에서 야, 이 포럼을 그러니까 한데 이 토론의 장을 모아놓은 토론의 장으로 이 뭔가 읽기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정의 내리려고 하는 이 토론장 자체만으로도 결론이 안 나고 경계를 못 정한다 할지라도 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를 고민하게 해주는 그 행위 자체를 조명해주는 하나의 행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원으로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a single form 요거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attempt moves toward an understanding of reading as a spectrum that is expansive enough to accommodate the distinct reading activity. 자, 이 시도는 그쵸? 이 시도는 move toward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이해를 향해 갑니다. 독서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뭐로써 독서를 뭐로 이해하느냐? 여러분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인지, 지각, 그쵸? 사고, 고려, 생각, 그 다음에 보다, 듣다, 느끼다 이런 인지사고와 관련된 단어들 다음에 A as B 나오면 A를 B로 간주하다라 그랬죠. 그냥 애초에 뜻을 구별할 이유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understand A as B를 우리가 외운 적은 없지만 understanding of reading as a spectrum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실상 저 of를 신경을 안 쓰더라도 독서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understanding 다음에 of reading을 이렇게 쓴 거는 이거는 사실 이게 좀 범위에 대한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라고 하는 게 뭔가 스펙트럼 형태더라 이거야. 즉 하나로 딱 정의되는 뭔가가 아니라 범위 형태더라 이거야. 범위 형태. 자 이렇게 범위 형태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런 이해의 범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 하면 expensive 그렇죠? 자, expensive인데 비싼의 expensive가 아니죠. 우리가 비싼의 expensive는 expensive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expand를 바꿔 쓴 거니까 광범위한이죠. 단어 잘 보십시오. expensive는 비싼이고 expensive 발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광범위한이고 이건 비싼이에요. 구분 잘 하십시오. 자, 이게 아주 광범위하다는 거야. 이 스펙트럼이 매우 광범위해서 어느 정도냐 하면 enough to accommodate the distinct reading activity. 뭔가 뭘까요? 이 구별되어지는 읽기 활동을 전부 다 accommodate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광범위하다. 즉, 이게 읽기라고 하는 걸 단 하나의 정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읽기는 단 하나의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펙트럼 범위 형태인데 이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읽기 형태를 죄다 포괄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그런 개념이더라 이 말이네요. 자 여러분요 그러니까 영어는 알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영어가 어려워서 영어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영어가 어려운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글에서 고교 수준에서 다루는 글 중에 영어 자체가 어려워서 못 다루겠는 거는 여러분 진짜 1년 내내 문제 풀고 저랑 다 해도 여러분 진짜 그 지문 10개 만나기 힘들어요. 그 정도 난이도의 글들은. 여러분 대부분 글이 어려운 애들은 이거 한글로 써놔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한글로 써도 어렵거든. 지금 얘가 아주 대표적이죠. 독서의 정의라고 하는 전혀 생각도 안 해본 거에 대한 글을 써놨어. 그죠? 근데 문제는 읽고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죠?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 정리한 대로 봅시다.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독서라는 건 뭐냐 하면 절대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하나의 어떠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얘는 어떤 범위 형태로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얘가 다른 책을 갖고 할 수 있는 다른 그 어떠한 행동과도 겹치는 내용이 없어. 그저 책을 가지고 뭘 한다라는 의미에서
가족적인 유사성을 띠고 있을 뿐 딱히 뭐 얘가 다른 책을 갖고 하는 행동과 겹쳐지는 일관된 하나의 명백한 특성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독서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거, 즉 독서와 독서가 아닌 걸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건 이게 의미가 없어. 어차피 안 돼. 못 한단 말이야, 이거. 자, 그래서 독서와 독서가 아닌 것들을 자꾸 구별을 지으려고 하다가 보면 독서의 경계를 정해야 되는데 독서의 경계를 정하려다가 하다가 보면요 예외적인 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예외적인 사항들을 모두 포괄하다가 보면 사실상 얘가 우리가 독서, 책을 읽음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죄다 포괄하는 행위가 돼버린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독서의 범위는 단 하나의 정의가 아니라 스펙트럼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된다. 범위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까다로운 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재가 매우 까다로웠어요. 알았죠?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랜만에 아주 그냥 단일 지문 하나로 진짜 20분을 써먹은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3학년 지문도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을 하는 애들이 거의 없는데, 네, 내용이 아주 소재가 좀 껄끄러웠죠. 소재가 좀 껄끄러워서 저거 설명하느라고 조금 걸렸습니다. 자, 우리요, 34번과 오늘 볼 예정이었던 36번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얘는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Babbitt's law concerns the perception of a difference between two stimuli. 자, 두 자극의 차이에 대해서 perception, 인지하는 것과 관련된 게 베버의 법칙이라는 거야. 아, 이 베버의 법칙에 대한 정의가 나오네요. 베버의 법칙은 자, 서로 다른 두 자극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는 걸 말하는데 it suggests that 여러분 suggest는 주관적 판단 동사로서 당위의 내용이 오면 뒤에를 should를 써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제한하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처럼 이렇게 시제를 맞춰 쓰거나 should가 아닌 조동사를 쓸 경우 이 친구는 제한하다가 아니라 암시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 베버의 법칙이 뭔 말을 하고 있느냐면 We might not be able to detect a 1mm difference between when we are looking at lines 자, 466mm and 467mm in length 길이상으로 466mm와 467mm를 보고 있을 때 그 1mm 차이를 우리는 감지하기 좀 힘들다 이 말이죠. 아, 오늘은 비염도 없고 좋습니다. 자, 우리 이럴 때 좀 빡빡 나가봅시다. We may be able to detect a 1mm difference. 근데 우리는 1mm 차이는 감지해낼 수 있어. When we are comparing a line 2mm long with one 3mm long. 자, 2mm짜리 선과 3mm짜리 선을 비교하고 있을 때는 1mm짜리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더 길고 누가 더 짧고를 구별할 수 있는데 466mm하고 467mm를 구별할 때는 1mm 차이를 눈으로 확인을 못한다 이 말이죠. Another example of this principle is that we can detect one candle when it is lit in an otherwise dark room. 여러분, otherwise가 좀 헷갈리실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일단 뜻부터 챙겨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해석을 항상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안 하는 게 되어서 속편할 것 같아요. 깜깜한 방에서 촛불이 한 개 켜지면요, 우리는 그걸 금방 인지해낼 수 있어요. 자, but when one candle is lit in a room in which 100 candles are already burning. 아니, 일단 in which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문법적인 거 얼른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지금 얘기를 못했는데 이 that은 what으로 바꿔 쓰시면 안 되죠. 여러분, 불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단어는 what이 되지만 접속사는 what이 되지만 어느 한쪽이든 불완전하고 나머지 한쪽은 완전할 때 연결하는 건 that이죠.
자, 여러분 what은 that은요. 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불완전과 불완전을 연결해 주는 건 what밖에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이 원칙의 또 다른 예로 들을 수 있는 게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을 한 개 켜게 되면 우리가 이 촛불이 한 개 켜졌으면 금방 인지할 수 있지만 자, 100개가 이미 불타오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burned로 바꾸면 안 되는 게 이게 burned로 바꿔버리면 이미 다 타버리게 돼. 100개의 촛불이 다 타버리고 난 다음에 라면 여러분 촛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여러분 한 개의 촛불에 불이 들어오면 우리 그거 금방 압니다. 즉 타고 있는 상태에서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긴 burned는 안 돼요. 내용상 문법이 틀린 게 아니고 내용상 안 돼. 그냥 burning이 돼야 돼. 100개의 촛불이 불타오르고 있는 방 안에서 한 개의 촛불이 켜졌다고 해서 We may not notice the light from this candle. 이 캔들을 바로 그 빛을 딱 알아챌 수는 없다 이거. 이미 100개가 활활 타고 있는데 촛불 하나 켰다고 우리 그거 못 알아본다 이 말이죠. Therefore, the just noticeable difference. 이걸 JND라고 얘기를 한대요. Just noticeable difference.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라고 하는 요 JND라고 하는 건 varies as a function of the strength of the signal. 시그널의 강도에 의한 함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해진다 이런 뜻이죠. 즉 시그널의 강도에 의한 함수 이랬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자, 한 개를 켰을 때 촛불을 한 개를 켰을 땐 여러분 안 켰을 때보다 얘가 훨씬 더 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촛불 한 개의 강도가 한 개는 이만큼인 거야. 근데 여러분 촛불을 여러 개 켜면 촛불 하나가 갖는 강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런 반비례 함수를 뜻하겠지. 만약에 여러분 요 문장을 가지고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면 요런 형상이 옳은 형상이 될 겁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JND가 is greater for very loud noise than it is for much more quiet sound. 자, 이게요. JND가 greater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방 딱 알아차릴 수 있는 요 차이점이 훨씬 더 커져. 언제 커지냐면 for loud noise. 뭐예요? 매우 큰 소음을 대해서는 이게 훨씬 더 커져 이 말인 거죠. 언제보다 그러느냐 하면 it is for much more quiet sound. 매우 조용한 상태에서보다 훨씬 시끄러운 상태에서 JND가 더 커질 거야. 자, 왜 그럴까? when a sound is very weak. 소리가 매우 작을 때는요. We can tell that another sound is louder. 자, 우리가 이걸 그쵸? 더 어느 게 더 크다라고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거야. Even if it is barely louder. 뭐 솔직히 뭐 잘 안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쵸? 잘 안 들리지 조금 더 거의 크진 않은데 조금 더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요 누가 더 크다는 걸 구분할 수 있죠. 즉 조용한 상태에서 여러분 반에서 이렇게 여러분 앉아서 공부하시는데 이 친구가 쏙닥쏙닥 되는 거 여러분 반 전체에서 다 들리죠. 반 전체에서 다 들려요. 수업 중에 맨 뒤에서 하는 친구가 조용히 쏙닥쏙닥 되는 거 여러분 수업 중에 다 들립니다. When a sound is very loud. 그런데 소리가 클 때는 to tell that another sound is very even louder. 어떤 소리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구별해내는 건 it has to be much louder. 훨씬 더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여러분 쉬는 시간에 그렇죠?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요 모두 큰 소리로 떠들고 계실 땐 그렇죠? 여러분이 모두 큰 소리로 떠들고 계실 땐 여러분 얘가 큰 소리를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려면 얘는 정말 큰 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니 Bever's law means that it is harder to distinguish between two samples. 자, 두 개의 샘플들 사이에서 구별하는 게 좀 힘들다라는 걸 의미를 한대.
그렇죠? 그럼 그 두 개의 샘플들 사이에서 구별하는 게 어떤 식으로 힘드냐? When those samples are larger and stronger levels of stimuli. 자극이 훨씬 더 크거나 강할 때 이 중에서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강하냐를 구별하는 건 많이 좀 힘들다. 둘 다 약할 땐 강도가 약하고 세기가 약할 땐 누가 더 크다를 말할 수 있지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는 걸 구별하기 많이 힘들더라라는 게 베버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버의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글이었는데 요거는 어렵지 않았죠? JND라는 표현도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6번 볼게요. Theoretically, our brain would have the capacity to store all experience through our life, reaching the quality of a DVD. DVD 수준의 퀄리티에 도달해갖고 우리 삶 전반에 거친 모든 경험들을 저장할 수 있을 만큼의 capacity,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뇌가.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요, 굳이 이렇게 강조하는 애는 이론적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강조하는 건 곧바로 여러분 그거 부정당할 가능성이 높죠. 항상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할 말이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해라는 표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 나오면 그 다음 표현이 그런 게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괜찮아요. This theoretical capacity is offset by the energy demand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storing and retrieving information in memories. 자, 기억에 정보를 저장하고 retrieving, 상기시키는 이러한 과정과 associated with, 관련된 요구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요구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말인 거지. 즉 이런 이론상의 이런 캐파시티 능력 수용량은 offset 상쇄돼. 뭐에 의해서 상쇄되냐? 상쇄된다. 요 표현이 지금 이 문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해요. 즉 이렇게 어마어마한 뇌용량도 뭐에 의해서 상쇄되냐 하면 에너지에 의해서 상쇄가 되더라. 어떤 에너지냐면 에너지 demand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storing, retrieving information in memories. 기억 속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과정과 관련된 에너지 수용, 에너지 요구량과 상쇄돼 버리더라 이 말이야. 즉 여러분의 뇌용량은 엄청난데 얘를 꺼내오는 과정 중에서 에너지가 소모가 될 거고요. 이렇게 소모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러한 능력이 상쇄돼서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듯이 어휘든 뭐든 한 번 보면 대부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뇌는 기억을 해요. 다만요 우리가 그걸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야. 너무 많은 용량과 너무 많은 폴더를 갖고 있어서 저장은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뭐라 그래요? 얘를요 저장을 한 번 하고 땡 하시면 안 돼요. 저장 한 번 하고 땡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 기억을 하는 단거리, 최단거리, 즉 숏컷, 지름길을 만들어야 돼. 지름길을 만들어서 뇌한테 이 지름길을 알려줘야지 뇌가요 해당 지름길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바로가기 만드는 거야.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바탕화면에다가 바로가기 띄워놓고 더블 클릭하면 바로 시작되게 만들어 놓잖아. 이렇게 바로가기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 폴더를 켜서 찾아서 들어가서 이게 어디 있었더라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잖아. 여기서는 이 과정 때문에 여러분의 그 데이터 저장 능력이 상쇄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글 내용도 이 뒷내용도 아마 이런 거랑 관련된 걸 거야.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 brain develops efficiency strategy.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 뇌가요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depend on shortcut.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숄컷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 2번에 대한 응답으로 이 3번 같은 글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뇌의 저장과 관련된 기억과 에너지와 관련된 글들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나가요. 뇌 용량은 무한해. 뇌 용량은 엄청 커. 하지만 이 기억을 꺼내오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가 보통 얘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 기억으로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숏컷, 바로 가기를 만든다는 거죠. 바로 가기를 만드는 거야. 이 바로 가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바로 넘어가니까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거든. 그래서 여러 개를 이런 식으로 숏컷을 만들어 놓게 되면 뇌는 이 바로 가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디펜던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인디펜던트 이렇게 쓰게 되면 내용상 안 맞게 되겠죠. 인디펜던트는 안 됩니다. 이게 내용상 안 돼요. 자, when we observe a face, 그죠?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the visual image captured by the eyes, 눈에 의해서 캡처된 그러한 비주얼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3인칭 단수니까 is가 쓰였죠. 매우 다양해요. 즉 눈에 의해서 포착되어지는 시각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건 정말 다양해서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 그렇죠? 이게 뭔가 point of view, 그러니까 관점에 의존해서 lighting condition, 뭔가 이런 빛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other contextual factors,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특정한 맥락적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비주얼 이미지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좀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able to recognize the face as the same, maintaining the underlying identity. 자, 얼굴을 똑같다고 인식해낼 수 있거든요. 뭘 하면서? underlying identity.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정체성을 유지해가면서 이 근본에 깔려있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얼굴이 같은 얼굴이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해낼 수 있다는 거야.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The brain, rather than focusing on the details of visualization, 뭔가 이런 시각화에 의한 아주 세부적인 요소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뜻이죠. 여러분 rather than이 나오면 뒷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어. 즉 아주 이러한 시시콜콜한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뇌는 뭐에 더 집중을 하느냐? 생성하고 저장한답니다. 일반적인 패턴을. 즉 뇌는 이쪽보다는 이쪽을 더 선호한다 이 말이 되겠죠. 우리가 부동호 표기를 하게 되면 이 아래쪽 부동호 표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밑에 쪽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야. 즉 뇌라는 게 두 가지를 모두 봐. 일반적인 패턴과 디테일한 패턴들을 다 보는데 뇌는 일반적인 패턴에 더 많은 정보들을 저장해 두더라. 그래서 이 일반적인 패턴이 allows for consistent recognition across diverse circumstances.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인식을 허락해주는 이러한 일반적인 패턴을 인식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 This ability to match what we see with the general visual memory patterns. 자, 이게 일반적인 시각 기억 패턴들과 우리가 보는 것을 match, 일치시키는 거죠. 즉 우리가 보는 것과 일반적인 시각 기억 패턴들을 일치시키는 것. 여기 지금 match A with B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match는 일치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match 다음에 나와 있는 걸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는 거랑 매치를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일반적인 기억 패턴 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매치시키는 이러한 능력이 ability 단수니까 serve에도 S 붙었죠. 잘 보시고 as an effective mechanism for optimizing brain performance and saving energy. 에너지를 줄이고 그 다음에 뇌의 수행력을 optimizing,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거야.
즉 우리가 본 내용으로부터 따다다다닥 아주 중요한 정보만을 띄워내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랑 일치하는지 살펴봐서 두 개가 유사하거나 일치해 그럼 동일 인물로 간주하겠다 이런 거죠.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쌍둥이 친구들을 볼 때 이 친구들의 세부적인 것들을 보기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쌍둥이들한테 아주 익숙해져 있지 않다면 쌍둥이들은요 얼핏 봐갖고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비슷하게 생겼거든 일란성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부적인 것들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일반적인 패턴들만은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A, B 둘이 일란성 쌍둥이일 때 A의 모습만을 기억해도 B를 A로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그죠? 왜냐면 뇌는 이런 식으로 효율성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It's the brain being naturally against unnecessary effort. 뭔가 이렇게 불필요한 노력에,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against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강하게 밀어내는 뇌는 여러분 against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on의 강조 버전이에요. on은 단순히 이렇게 접촉의 의미와 계속의 의미지만 against는 아주 강한 접촉이라 그랬죠. 여러분 강하게 접촉하면요 벽을 여러분 이렇게 살짝 대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 벽을 세게 밀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내가 밀려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불필요한 노력을 아주 강하게 밀다가 보면 나도 밀린다 이런 의미로서 네 여러분 불필요한 노력과 멀어지는 뇌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양쪽 콤마가 찍혀 있으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해석을 건너뛰셔야 됩니다. 뇌는요 지속적으로 seek to simplify and generalize information to facilitate the cognitive process. 자, 이러한 인지 과정을 여러분 돕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일반화하고 좀 단순화하려고 하더라 이 말인 거죠. 그런 방식을 끊임없이 모색을 하더라 뇌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노력에서 멀어지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들까지 확인해 갖고 얘가 걔야라는 거 없이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아 얘가 걔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쪽으로 노력이 되다 보니까 세부 사항을 확인해 갖고 누군가를 구별하는 걸 불필요한 행동으로 본 거죠. 불필요한 노력이랑 뇌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뇌는 어떤 식으로든 단순화와 일반화를 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더라. 그래서 뭔가 이런 인지 과정을 돕고 있더라라는 게 요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글 내용이었어요. 그죠? 재밌는 글 내용이었고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